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노른자만 콕콕 짚어드리는 부동산은 노른자 박프로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제가 1월 중순에 토지투자 비밀가외 신간을 출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초보부터 실전 내용 관련된 것들이 많이 수록해 놨으니까요. 부동산에서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 2월 15일 날 토지투자 비밀가외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서울 경기권이나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또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토린이를 위한 토지투자 실무 강의를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요. 토지를 어렵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접근 못 하시는 어떤 초보분들이나 그리고 또 좀 더 투자를 내가 잘 해서 전문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이제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 내용이 토지 투자 딱 이거 두 가지만 보세요 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실제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또 여기는 부분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토지 투자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제일 먼저 체크해 봐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많고 저 역시도 많은 포인트들을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딱 두 가지. 이게 어떤 거냐? 이제 투기 수요와 이제 실수요를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이런 투기 수요가 먼저 들어와야지 이제 거품이 끼면서 땅값이 단기간 내 상승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 거주 수요나 개발 수요자들이 들어와서 땅을 이제 매수해서 건축물을 올리거나 해서 뭐 분양 임대를 하려는 수요들이 들어와야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와 이제 실수요가 겹치는 지역이 최고로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다. 즉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이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가수요, 투기 수요와 실수요, 어떤 개발 수요가 이제 겹치는 것들. 모든 어떤 투자는 수요와 공급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여기서 어떤 가수요가 하나 더 끼기 때문에 그 가수요에 유입되는 양이라든지 언제 들어올지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 이런 것에 추가적인 좀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수요와 공급은 어떤 투자와 사업에서 제일 중요하다. 뭐 사업에서도 이제 수요가 많은 아이템을 해야 당연히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아이템 선택을 잘못하면 이제 쪽박 차는 거고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수요와 공급은 다들 아시지만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 음. 근데 이제 투기 수요에 대해서 이제 가수요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아파트에서도 투기 수요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 투기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투기 수요가 뭐 땅값도 그렇고 아파트 값도 그렇고 어떤 폭등의 주범입니다. 투기 수요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가 없어요. 실수요 가지고만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튼 토지는 투기 수요가 들어와야 거품이 끼고 땅값이 이제 급등하는데 투기 수요가 뭐 들어와서 매물을 소진시키면서 지주들이 호가를 부르게 되겠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땅값이 급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기 수요가 얼마나 들어오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 토지. 아파트는 이제 사실 뭐 소액으로 투자가 어렵거든요. 뭐 전세 매정 갭 차이가 뭐 많이 안 나면 갭 투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근데 토지는 소액으로 이제 금액을 땅값을 몇 배씩 튀기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이 뭐 예를 들어 평당 10만 원짜리 땅을 소액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평당 50만 원까지는 그냥 쉽게 끌어올립니다. 뭐 본인들이 끌어올리려고 해서 올리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소액이면 1억 미만으로 평당 한 50, 100만 원대까지는 1억 투자자들이 끌어올려 주거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여튼 이런 땅처럼 아파트도 투기 수요가 들어와야 땅값이 아니라 집값이 폭등한다는 거죠. 개투자가 활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투기 수요가 뭐
이제 중고액이나 부동산, 건축업자, 뭐 기획부동산들이라면 아파트에서 투기 수요는 갭투자자들입니다. 갭투자에서 그 거래가 활발해야 이제 매물이 사라지고 또 매물이 없다 보면은 이제 부동산들의 작업량이 늘면서 지주들은 호가를 올리겠죠.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품이 끼고. 반면 이제 아파트는 또 투자 수요가 없어지면은 집값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폭락하게 돼버리죠. 지금 전세값이 뭐 폭락, 매매가도 이제 동반 하락하고. 요즘처럼 거래 절벽이 된 이유가 이런 수요가 이제 실종됐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니까 거래도 안 되고 투기 수요가 빠진 거예요. 갭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 하니까 거래량이 줄니 이제 뭐 호가가 아니라 저가 갱신이 되는 거죠. 집값이 하락장으로 접어든 이유가 다 이런 수요가 빠져서 그런 겁니다. 무조건 부동산 투자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수요와 공급을 이제 변동시키는 요인인 어떤 심리. 부동산 투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심리 싸움이고 심리 게임이다. 이거를 조금만 더 빨리 캐치해 주지 않은 사람이 가서 최고의 수익을 얻고 뭐 꼭지가 아니더라도 어깨선에 나오는 게 된다. 그 심리가 수요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아파트도 땅처럼 투기 수요가 언제 들어오냐가 제일 정확한 매수 시점이라 보시면 되는데 뭐 갭 투자자들이 진행하는 시점이겠죠. 뭐 매정 갭 차이가 한 60%를 넘어서 70% 가까이 이제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거품이 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월세에서 이제 전세로 이제 수요자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전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뭐 전세 가격이 오르고 또 매정 갭 차이가 안 나오면서 매매가가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려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급등, 폭등. 지금은 뭐 전세 가격이 하락 중이니까 아파트 시장에 뭐 진입하시면 안 되겠죠. 뭐 지금 반짝 상승하는 거를 뭐 장기적인 이제 뭐 분위기 전환됐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러다 오르면 어쩔 건데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은 제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니까 뭐 100% 제가 맞출 수가 없잖아요. 맞춘다는 게 또 거짓말이죠. 뭐 대략 예측을 하는 거지 뭐. 아파트는 어째 금융을 좀 끼거나 전세를 활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 주식이나 뭐 땅처럼 소액으로 하기가 힘든 게 아파트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급반등 이런 건 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한 방에 몰려서 막 살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막 올라가지고 집값이 올라서 벼락거지 될 걱정은 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도 아파트도 뭐 투기 수요나 실수요가 없으면 무조건 가격은 하락한다는 거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해 놓으셔도 그냥 수요만 정확하게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잘 분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만 잘 보셔도 어떤 투자에 실패할 리는 좀 없을 것 같다. 수요의 변동은 심리에 의해 변동되죠. 심리가 바뀌면서 수요가 늘고 줄고가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집값이 많이 오르고 금리라든지 뭐 거품에 대한 어떤 심리, 그 다음에 또 금리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땅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여튼 그래서 심리를 변동시키는 요인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뭐 그게 기본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도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나 뭐 금리,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나 뭐 관련 규제들, 거래 규제나 뭐 세금 규제, 뭐 금융 규제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뭐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투기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투기 수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했습니다. 처음에 왜냐면 집값도 그렇고 땅값도 그렇고 투기 수요가 먼저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투기 수요 이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고 있는 뭐 투기꾼이라고 이게 적어 놓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투기 수요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궁금해하실 텐데 아파트는 갭 투자자들이 말이 좀 투기라긴 하긴 그죠 투자자들입니다. 뭐 어쨌든 투자는 투기든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얻고 싶어하는 거니까 같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또 차익을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파트는 갭 투자자들이 무조건 투자 어떤 그 첫 번째 가격을 올려주는 1등 공신자들이기 때문에 갭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시점만 그냥 잘 보고 뭐 60% 넘어서 간다 이거 보실 때 들어가시면 아파트는 실패할 리가 없고 다만 잘 못 빠지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부분을 못 빠져가지고 지금 다 묶였는데 빠질 때는 무조건 금리입니다 그냥.
유튜버들이 막 오른다 그래도 폭등한다고 그렇게 해도 가감하게 어떤 금리의 변화 시그널이 있으면 그때 던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제가 뭐 서울 옥수나 뭐 금호동 이런 일대의 아파트를 파는 게 1년 이상 걸렸었습니다. 한강변인데도 그만큼 아파트는 뭐 토지가 뭐 황금성이 떨어진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완전 안 사버리거든요. 그냥 실수요도 안 사버리고 투자 수요도 확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파트는 뭐 개투자자들이 이제 뭐 투자 수요들이고요. 토지는 이제 금액과 진입자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금액은 중액, 소액. 이런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지역, 이런 사람들이 거래량을 높이거든요. 이 투기라기보다도 어떤 초보자들이지만 금액에 의해서 어떤 그 거품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거품을 끼워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데들이 부동산과 기획들이에요. 건축업자들하고. 이 부동산들이 이제 증가하는 지역에 집값, 땅값이 오르거든요. 부동산이 빠지면 반대로 집값, 땅값이 떨어진다. 뭐 기획이 또 들어오면 그 지역에 호가가 빨리빨리 뛰어요. 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지에서는 그 투기 수요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중소액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겠죠. 근데 이런 중액, 소액들이 땅을 못 사는 금액이다. 땅값이 이미 올라서. 그런 데들은 급등을 못 합니다. 그때는 실수요 시장들 이제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실수요자들만 땅을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평당 뭐 몇백만 원 올라간 곳들. 예. 중소액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평당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것들. 자, 이런 데들이 어디냐? 이 투기 수요가 이렇게 증가할 지역들이 어디냐는 거죠. 자, 이런 지역들은 이제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기 수요가 증가하려면은 중액, 소액들이 살 수 있는 땅값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 자, 나라에서 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 대기업에서 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 어떤 나라에서 하거나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이제 언론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투자자들이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한 이제 투자자들이 또 홍보를 하게 돼요. 왜냐면 지인들이나 어떤 모임에서 내가 한 투자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되면서 투자자가 추가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 대규모 국책 사업은 이제 보시면은 뭐 세종시, 새만금, 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이제 국가 산업단지들, 뭐 지자체 일반 산단 말고요. 그다음 신도시 사업, 뭐 기업이나 혁신도시처럼, 그다음에 상기, 신도시부터 뭐 많잖아요. 뭐 대규모 SOC 사업들, 항만, 공항, 철도 이런 개발 사업이 이제 계획되거나 발표나거나 이제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데들, 자, 이런 데들에는 이제 금액에 따라 땅값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투기 수요, 중액 소액들 그리고 부동산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부동산 양이 늘어나고 기획도 들어오게 되면서 땅값이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들이 진행 중인 데들이 없거나 땅값이 뭐 몇백만 원이 돼서 소액이나 중액들이 사기 힘든 지역들은 아예 투자를 안 하셔야 됩니다. 예, 오히려 뭐 금융상품으로서 내가 빨리 현금화 시킨 거를 뭐 투자를 해서 뭐 재테크를 하고 있다가 이런 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움직여야 되는 거고. 또 대기업이 이제 들어오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뭐 삼성 평택 캠퍼스나 뭐 온산 하이닉스, 뭐 군산 현대조선, 뭐 천안 종축장 뭐 이전 사업,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업들이. 위에 지금 언급드린 이런 지역들이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한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뭐 겨우 몇십만 원 하는 땅들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뛴 지역들이죠. 응? 이런 대규모 사업지에 이제 투자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좀 우리가 이제 평생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가수요, 투기 수요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 아니면은 투자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당연히 실수요자들이 이제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늘어서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경기권 일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드릴 텐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수요가 먼저 가격을 많이 띄워주기 때문에 이런 가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중소액 투자자나 부동산 기획들이 들어올 것들. 중소액이 땅을 사고 싶지만은 살 수가 없어요. 평당 금액이 너무 높아서. 그럼 그런 데는 거래량이 늘지가 않겠죠. 그러면 거래량이 안 늘면 이제 매물량도 좀 쌓이겠죠. 그럼 매도 물량이 쌓이면은 또 저가갱신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보합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생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땅 투자를 하든 아파트를 하든 어떤 투기 수요가 언제 들어오고 와서 살 수 있는 곳이냐.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는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가서 사기가 힘들잖아요. 뭐 20억, 30억 한 아파트를 개투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근데 뭐 경기 남부권이나 동부 외곽권 같은 경우는 뭐 1, 2억으로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거래량이 늘면서 또 거품이 빨리 끼겠죠. 대신에 또 빨리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투기 수요가 먼저 들어가는 지역들과 향후 또 실수요라는 것은 거주 수요가 많이 들어올 것, 땅으로 따지자면 개발 수요들이 많이 들어올 곳에 겹치는 곳에 이런 곳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제 땅값이 급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수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땅값을 반드시 두 번 띄워줍니다. 가수요는 언제 들어오냐? 계획 발표 때 한 번 들어오고 착공 때 한 번 들어와요. 그래서 두 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상승을 시켜줍니다. 급등. 자, 계획 발표 때는 땅값이 싸니까 1억 미만, 뭐 2억 미만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뭐 평당 뭐 100, 뭐 100만 원 내외까지 올려주거든요. 뭐 10, 20만 원에 출발을 한 땅이면 평당 100만 원 대여섯 배는 그냥 올라가게 돼 있는 게 땅이에요. 자, 근데 이때는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언론이나 군중 심리 때문에 우르르 들어와서 샀고, 그러면은 안 보일 때 샀다는 것은 이제 실질적인 확신을 가지고 산 것보다도 어떤 군중들에 의해서 산 건데, 이때는 100%의 투자자가 있다면 한 10% 정도뿐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착공을 해서 눈에 보일 때 나머지 90%가 들어오면서 땅값을 엄청나게 띄워줍니다. 그때는 뭐 소액이 중소액이 아니라 어떤 중고액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소액들은 뭐 1억 미만으로는 땅값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힘드니까 중고액들이 들어오면 이게 몇백만 원씩 그냥 막 뛰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수요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땅값을 반드시 두 번을 띄워주기 때문에 내가 사업 초기에 들어갈 때는 크게 먹을 수가 있고 또 여유가 있어서 착공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은 뭐 진짜 소위 말하는 뭐 땅으로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거죠. 뭐 몇 배가 아니라 뭐 몇십 배도 낼 수가 있고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제 땅이다. 자, 그래서 거품이 이렇게 이제 끼잖아요. 껴서 내가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품이 끼면 반드시 거품 꺼진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부동산 투자는 엑시트를 잘해야 성공한다. 요번에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뭐 갭투자를 했지만 내가 순간 잠시 달콤한 어떤 부자의 어떤 그 맛을 느꼈지만 지금처럼 묶이면서 어쩔 수 없이 또 파셔야 되는 분들은 아주 답답하실 겁니다. 결국은 다시 우상향을 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토지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항상 거품이 꺼지기 전에는 빠져야 된다.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처음 불인이 어떤 토린이를 위한 어떤 토지 투자 실무 강의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어떤 투기 수요, 그 다음에 실수요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을 체크를 해야 된다에 대한 기본적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지역들은 이런 지역들이다. 항상 대규모 사업들. 이게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뭐 평택이 좋다고 하는 건 누구나 알지만 자금이 안 되면서 평택에서 땅을 사려고 하다 보면 뭐 절대농지나 지분 투자 뭐 이런 걸 하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뭐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뭐 해도 묶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차라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항상 5년 내외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어떤 그 호재 사업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건축과 토목 사업 분야를 계속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관련 산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기 수요가 증가할 사업에 토지 투자를 하셔야 되고 어떤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대기업 사업 이 중에서 착공을 안 한 지역들에 투자를 하시면은 상당한 어떤 그 토지 투자의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그리고 실전에 어떤 토지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에 의한 얘기들을 좀 많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